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유로파 바다, 암흑에너지, 소행성, 채굴까지. 뭐 유로파, 암흑에너지야 뭐 여러분들 건너뛸 수 있는데 소행성 채굴들아 강조했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철이나 니켈로만 만들어진, 이게 옛날에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 달이나 화성은 거기에서 자원 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구에서 비유하면 석유를 캐거나 다른 걸 캘 때 무슨 바다에서 심해에서 석유를 퍼올린다는 건 굉장히 채굴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반면에 사우디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 그냥 땅만 파도 그냥 석유가 kok할 나는 거야 원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성이나 달과 달리 소행성은 조그맣잖아요. 작은 건 막 그냥 학교 운동장 정도의 크기. 이런 거는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다 해체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될 뿐더러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행성들이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하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조그만 학교 운동장 크기에만의 소행성일지라도 만약에 지구하고 충돌하면 엄청난 피해를 양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명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원도 되고, SF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주 탐사가 만약에 이런 자원 탐사하고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우주 탐사에 대한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주 탐사에 대해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는 지구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헛돈 날리냐, 우주 밖으로 왜 나가,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자원 탐사에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달이나 이제 화성, 무슨 뭐 목성 위성으로 나아갈 때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소행성 탐사는 앞으로 땅 따먹기, 그러니까 소행성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땅 따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들아 강조하는, 지금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인데, 지금 이제 인드라가 신제국주의 시대지만 지금은 그냥 과도기적인 그런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양자산업, 생체 메모리, 핵융합 이런 과학기술이 도입돼야 본격적인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면 국외보는 더 이상 메콩 시파르나 반쪽 일성 따위 같은 거, 푸딩 따위가 필요치가 않아요. 지금은 필요해서 CC8대 22 때문에 지정학적인 어떤 그러한 요인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종속시키는 건데, 만약에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 더 이상 이런 일루미나티스러운 애들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할 거면 우주 바깥에서 나가서 해라. 마치 1880년 이후에 유럽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러니까 1880년, 1870년 보불전쟁 이후로 약 50년간, 뭐 한 40몇 년이죠. 40여 년간은 유럽에 전쟁이 없었어요. 매우 드문 사례죠. 그럼 그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뭘 했냐? 땅 따먹기 하라는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가서 땅 따먹기 했던 시대처럼 지금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 지구상에 상당 부분 전쟁 위험성이 크게 감소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은 지구 밖으로 나가거라 해가지고 바깥에서 전쟁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극 프로그램인 핵무장 프로그램이 지금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죠. 그렇죠? 궁극 프로그램이 뭐죠? 독일 핵무장. 그러니까 독일 핵무장까지 가면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이 서로 전쟁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죠? 핵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핵 개발이나 핵 실험을 검증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죠. 예, 인드라가 그 기후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기술은 굉장히 쉬운데 이 지진을 감지하고 지진을 얼마 정도의 어떤 크기로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하느냐, 이 기술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예, 이러한 기술들이, 제어 기술, 통제 기술들이 저는 마련돼 있다고 봐요. 저는 이 핵 관련 대선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석유 생산은 뭐 그 베네수엘라든 저 러시아든 하지만 석유의 유통은 국유본이 책임지시고 관리하듯이 핵 개발은 전 세계에서 막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핵에 관련된 관리, 유통은 국유본이 한다고 이들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핵을 갖추게 되면, 핵무장이 되면 전쟁 위험성이 훨씬 더 사라진다. 이렇게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메인 프로그램이지만 급속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 생각에는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에요. 핵융합 이전에 에너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데 지나지 않고 화석연료는 2045년까지 최소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2045년까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 원자력의 위험성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핵무장 프로그램이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핵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간에 성렬형이 내년에 핵무장 반대를 천명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이렇게 정식으로 인드라가 국유문에게 제안했죠. 신박한 제안이죠. 성렬형은 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밖에 없나? 핵무장에 반대하라,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SF 게임을 수작 추천입니다. 망겜 속 지휘관이 되었다. SF 게임이어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겠다고 보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법 묵직한 소설입니다. 특히 근래 좌의 파시스트들이 천하마 음모론, 드론 음모론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X도 모르면 입을 닥쳐. 더 탐사 고소고발 당했잖아. 근거 없는 주장 함부로 하다가는 다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하여튼 간에 굉장히 여러가지 인드라 볼 때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이고요. 제가 여갈모시긴 한데 간다요라는 양반은 인드라님 레이더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서 일단 간다요를 처음 알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일단은 구독했어요. 이분이 추천하니까 일단은 구독했는데 구독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난 간다요 동영상 본 게 딱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아직 못 봤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역사 갤러리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롭죠. 근데 저는 기존의 어떤 역사 갤러리에 대해서는 좀 별로 신뢰하지 않고요. 청하순가 그 친구는 좀 구독하고 있고, 그 외에 인드라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뭔가 유전학, 기존의 천문학, 그러니까 천문학이나 유전학,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기후 역사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하는 방식을 좀 좋아하고, 환빠, 백제빠, 가야빠, 무슨 신라빠, 고구려빠 뭐 이런 애들은 좀 걸립니다.
안 봐요 저는. 그리고 맨날 죽창 뭐 정적 어떤 애, 선적 어떤 애 이런 것도 걸러요 다. 시간에서 안 봅니다. 예. 애들이 뭔가 이렇게 어디에 고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선입견에 묶여가지고 예. 좀 뭐랄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한국의 국사학계가 굉장히 좀 파시즘, 예. 좌우익 파시즘에 쩔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국사학계가. 예. 좌우익 파시즘. 예. 국사학계 자체가 그래요. 정동영만 보면 알 수 있죠. 정동영도 걔가 정동영 국사학과 나왔나? 걔. 하여튼간에 이 인들하는 서울대 국사학과 애들은 예, 일단 제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야. 그럼 전 일단은 걔를 걸러요. 아 얘가 파시스트 같다. 걸립니다. 예, 제 선입견이지. 어쨌든 간에 한국 국사학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무슨 제야사학자다 이런 애들은 그냥 대부분 인들하고 때 90% 이상이 좌우익 파시스트예요. 걔네들도 걸러요. 예. 좌우익 파시스트 뭐 제야사학자로 차 팔아먹는 애들 치고 인들아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못 봤어 진짜. 제대로 된 놈이 못 봤어 제가. EX1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인정을 안 해 쟤네들은. 예. 아주 엄격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간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너무 지나가면은요 인드라가 역사에 대해서 이 경미한 아스퍼거들은 원래 역사를 좋아해요. 인드라가 역사에 대해서 예, 과거에 뭐 이렇게 무슨 고대사 연구회 뭐 이런 거 10년 동안 예, 해오녔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언제가 난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하는데 좋아하고 보면은 예, 제대로 된 놈들을 못 봐가지고 제가 예,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어디 편드는 인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수준 미달인가요? 가끔 언급하신 한미TV도 요즘 별로인 것 같고 역사는 재밌는데 인드라님 요즘 역사 보시는 채널 있으신가요? 그냥 뭐 요즘 최신 걸로 뜨면은 보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없어요. 저 그 간다요 동영상 예전에 보면서 7대3이었는데요 평화헌법 관련돼서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좁아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정도 시각이면 나쁘지가 않은 거죠. 예, 저 정도 시각만을 갖추는 것도 저 친구가 일단 좌익 파시즘을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평화헌법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국제지 시각을 예,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친구 어떤 동영상 제목 봤는데 조금 더 국제 시각을 예, 갖출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런 면에서야 뭐 젊은 친구니까 예, 넘어갈 수 있겠다. 예,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아유, 그래서 그리고 성렬형한테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성렬형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성렬형 과업도 아니고요. 인드라가 단언할게요. 한반도 통일이 되면 돼요. 그냥 한반도 통일만 되면 역사 학계가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역사는 이에치카 인드라들 좋아하는 이에치카 명언 있잖아. 예? 역사란 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란 말이에요. 현재가 그게 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근데 한반도 통일이 되면 현재가 달라졌잖아. 큰 계기가 됐잖아. 그러면 역사학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국유분이 분단체제 지속이라는 어떤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계가 자체가 뭔가 한쪽에 묶인 상태예요. 이게 예, 뻥 뚫리려면 한반도 통일이 되면 역사학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분단체제 관점에서 보니까 예, 뭔가 여러분이 보기에 이렇게 외눈박이 이렇게 보일 뿐이죠. 그것도 인드라를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인드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건 인드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진주 박물관 이런 것이 또 좋아요. 이 친구는 진주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무기 관점에서 무기 관점에서 밀리터리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거죠. 전 이런 시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주박물관 인드라가 지지를 보냅니다. 진주하면 우리
사비트르님이죠. 예, 그래서 사비트르님이 한번 시간 나시면 아드님이 역사 좋아하시니까 예, 아드님하고 같이 저 진주박물관 한번 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기대가 됩니다.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인드라님의 문피아 추천작 제국향의 쌀알을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어서 뭔가 했더니 이거군요. 그 초원의 주인공이 점차 주인공으로 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이러한 어떤 처음이죠. 이게 만약 이게 그 신화에서 등장하는 전 세계 모든 스토리는 뻔한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신화적인 뭐 이야기를 그래서 뭐 33가지 등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옛날의 신화나 오늘날의 막장 K드라마나 다 그 어떤 33가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그 시대, 그러니까 그런 플롯 중에서 시대상을 잘 연구해서 그 시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현력이 좋아야죠. 같은 얘기더라도 그 어떤 장면들을 마치 독자가 상상하게 만들 만큼 빼어난 묘사력, 빠져들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막장 드라마지만 K드라마가 어떤 거는 인기가 있고 어떤 건 인기가 없는 건, 예를 들어서 김수현표 드라마는 굉장히 표현력이 맛깔나니까 김수현표 드라마가 뜬 거잖아요. 같은 막장이라도 인어공주 막장이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막장이 있는 건 표현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면에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좋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이제 우리 세드리님이죠. 세드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드리님 말씀 고맙고요. 세드리님이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새드릿이 아니라 새드림, 새로운 꿈, 새드림. 그래서 이제 세드리님께서 앞으로 이제 새드릿이라고 안 하고 새드림님이라고 할 텐데, 이 새드림님이 새로운 평행 우주 속에 자신을 만났다고 하네요. 전 이러한 증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드라가 되잖아. 노스트루님의 어떤 그런 것들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이걸 그냥 그 사람의 환상이고 헛된 거야, 별거 아니야. 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표현 쓰면 안 되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전 20, 30년 전에 누군가가 뭐 외계인 만났네 뭐 이런 것도 다 그것대로 저는 다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귀신을 봤네 이런 것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진짜로. 동시에 인드라는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양쪽 축이에요. 근데 이걸 당장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저는 양쪽을 동시에 이런 증언들, 고백 이런 것 하나따라 소중하고 평상시 이런 걸 잘 듣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된다 이것들도 늘 가지고 있다. 양쪽으로 항상 저는 양쪽 끝으로 다 봅니다.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양쪽 끝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걸,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다 무시하지만 과학적인 분들도 이런 얘기에 옛날에 어떤 과학 뭔가 개척한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네 뭐네 헛소리만 해 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선구자였다는 얘기죠. 당대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죠. 이런 면들을 늘 여러분들이 과학자분들도 겸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혹시 자기가 틀림없지만 혹은 또 환상이 아닐까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드리님의 어떤 이런 소중한 체험을 굉장히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인드라 우주로는 이 통일장에서 왜 중력이 제일 약할까? 그럼 중력은 다른 차원으로 통한다. 중력뿐만 아니라
4대 힘이 모두 다른 우주와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게 중력이다. 그래서 중력이 힘이 4대 힘 중에 가장 약하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중력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꿈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인드라 우주론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고요. 인드라 매트릭스 우주론. 그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될과학 도수님께서 추천했죠. 이거는 1, 2편만 봤고 3편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저께 봤어요. 1, 2편 때까지는 제가 그러려니 하고 봤거든요. 뭐 몰랐던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충 뭐 들었던 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자석이 자석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방송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당연한 질문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 자석이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설명이 되는데 어떤 근원적인 설명들은 더 어렵거든요. 신이 왜 신이죠? 이런 식의 질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왜 자석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 역시도 우리 대부분 그냥 자석이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검증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떤 수학이고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인슈타인이 역할을 했구나. 저는 이거 보고 드디어 전자기장을 이해했어요. 여태까지 저는 진짜 전자기장에서 이 도대체 뭔지 감을 못 잡았거든요. 드디어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과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해도 돼요. 근데 이과 아닌 분들도 한 번쯤 보면 전자기장이 왜 전자기장인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다. 아주 김갑진 이분이 설명을 굉장히 잘하네요. 유레카 이런 걸 외치고 싶을 정도로 어쨌든 대박 방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인드라가 일론 머스크가 왜 이 트위터에 이렇게 CEO 이렇게 하면서 하나 그거 얘기를 했는데, 이 안될과학에서도 인드라,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또 거의 같은 논조로 이 친구가 설명하네요. 안될과학에서 인드라가 이전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러나, 인드라는 이제 머스크가 인드라하고 유사한 아스퍼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하여튼가 이거는 뭐 이런 관점에서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테슬라 또 폭락 중이죠.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어요. 한국은 내일이 배당락인데 미국은 오늘이 배당락인가요? 왜 떨어지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간에 내일은 떨어지겠죠. 한국 주식도 배당락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보이는 섬 교동에서 밴댕이 먹는 유럽 여자, 코리안 사파리. 강화도가 또 이제 지금 언론으로 보면은 막 뭐 강화도에서 전시 상태가 된 것처럼 막 시끌벅적한데, 정작 강화도에는 별일 없죠.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강화도에서 코리안 사파리 분께서, 이분 사이트 동영상 들어가면 무슨 뭐 갑자기 한국의 오지에 가서 뭐 여행하고 뭐 이상한 거 먹고, 말 그대로 코리안 사파리입니다, 제목이. 미국은 대부분 분기 배당에서 우리처럼 배당락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삼성 같은 삼전도 분기 배당하지 않나요? 삼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분기 배당하면 삼전 같은 경우는 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 삼전은 배당락이 없나요? 예? 아, 삼전은 저건 배당락이 없어요. 삼전은?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분기 배당은 안 하고 그 저기 뭐야 반기 배당은 있잖아. 반기 배당 중간 배당하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중간에 배당을 조금 주고 예, 연말 배당은 좀 많이 주고 이런 건 배당락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미국은 배당락이 없는데 떨어졌다. 뭐 같은 간에 미국도 산타랠리가 없나 봅니다. 네, 그건 있죠. 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방송, 무인기 드론, 그리고 이제 아침한개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유튜버 전문가 하면 아침한개님이죠. 역시 아침한개님답습니다. 예, 무인기의 어떤 이러한 거에 대한 딱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근거가 있는 합리적 비난일까? 이거인데 난 이런 걸로 저는 한국의 안보 전문가 유튜버들을 구분합니다. 신인균 선생이 등간에 이런 것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이 떴다. 우리도 그럼 드론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한마디 국위원론 관점에서 국위원이 박정훈한테 드론 한번 쏴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 드론도 무인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인가 한번 있었고 가끔 있어요. 있어서 이게 필요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한개님의 이거는 인드라가 스포일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한개님의 이 방송은 이 무인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걱정되시면 아침한개님 방송을 반드시 보세요. 막 그냥 특히 안보뽕 막 그냥 국민들 겁주는 그런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좌우익 파시즘의 어떤 이런 안보뽕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떡밥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나은 대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응 때 천안함에 대해서 이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했어요. 그러한 점을 천안함 음모론 뽀개기 최원일 천안함 함장께서 낱낱하게 바쳤잖아요. 천안함 음모론은 구라다 쌈박하게 정리했잖아요. 최원일 함장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좌의 파시스트들이 광우병 음모론, 이태원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다 구라로 드러났습니다. 다 구라. 천안함도 다 구라. 일단 음모론은 여러분들 일단 등장한다 그러면 일단은 인드라한테 물어보세요.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 아닙니까 인드라가. 딱 근거가 있는 음모론은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4.15 부정선거 이건 계속 주장하잖아요. 4.15 부정선거. 그러나 미국 대선 음모론 이건 딱 선을 긋잖아요. 웃기지 말라고. 딱 선을 그어요. 저는 그냥 구독 해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천안함 음모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함부로 이렇게
지가 무슨 밀리터리 전문가답시고 그렇게 깍둑대는 애들 저는 아주 예? 조회수나 올리라는 그런 어떤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그 저희 파쇼 제야 사학계 제야 역사학계에서 책 빨아먹는 애들이나 음모론 장사하는 애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터리 제야에서 밀리터리 갖고 떠드는 애들이나 다 대동소이예요. 일반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상한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거야. 음식 전문가 황교익 이런 애들처럼 음식은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아니까 황교익이 뭐 떠들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 어느 정도. 근데 하물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음식마저도 황교익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는 어떻겠어요? 의학 음모론, 인들하고 4대 음모론 있잖아요. 사이버 음모론, 우주 음모론, 군사 음모론, 의학 음모론, 암 음모론, 이런 이 4대 음모론은요, 인들아가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 것을 이용해서 얘들이 전문가스럽게 뭔가 이렇게 막 근데 대부분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제임스 희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 주재 서울 UN 인권사무소장입니다. 서울 UN 인권사무소장 문좀비 자유 파시 정권 때는 사실상 정지 상태였죠. 참고하시고요.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 그런 점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드라 북핵 3원 측과 박근혜 반쪽 합의 위안부 합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제2의 문화 쿠데타는 강외세 척결일들요, 외국산 불매운동 및 외국기업 퇴출, 자연스레 인도 동남아로 생산기지 전부 이사가고, 맹꽁의 시파로는 명량 더해먹기 보장받고, 중국 시민은 어디 산이나 강에서 삽질하며 터널 뚫고 길 닦고 댐 짓고 하다가 농업이 미련하면서 기농열풍 붙들려. 이제 국유본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심정시대일 때는 국유본이 허가했기 때문에 1대1로다 뭐다 막 한 거야, 맹꽁의 시파르가. 근데 지금 국유본이 허가를 안 해. 마치 모택동 시대하고 똑같아요. 국유본이 모택동을 임명하고 모택동도로 중국에서 놀아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논 거예요. 안에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한 거죠. 좀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사이즈 페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 반중 분위기가 완전히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전 세계가 맹꽁 시파르에게 많이 의존하는구나.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미국에게 얘기하듯 일본에게 얘기하듯 러시아에게 얘기하듯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중국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다들 눈치챈 거예요. 사이즈 페럼 시대 때. 그래서 여태까지 반미가 주도했던 국유본이 일부러 만들었던 반미가 죽고 반중이 뜬 거예요. 여태까지 트럼프 시대까지만 해도 반미가 대세였는데 맹꽁 시파르 세즈가 그 사이즈 페럼으로 본격화되면서 반중이 시대적 담론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친소였다고요. 근데 국유본이 친소를 결정한 거죠. 국유본이 스탈린을 임명했잖아요. 레닌을 임명하고. 근데 국유본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반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계기가 한국전쟁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유본이 쭉 친소였다가
20년대 말부터 국유본은 친소였습니다. 물론 뭐 레닌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국유본이니까. 예, 그러다가 딱 예, 그렇게 된 걸 이해하시면 되고, 예, 지금까지 신중도 딱 국유본이 예, 맹공 18호를 임명하고 예, 등소평을 임명하고 딱딱 그렇게 한 건데, 모택동을 임명하고 그런 건데, 이제는 반정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칙은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어요. 아,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현금을 주는데 뭐하러 배당락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그건 저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평양 24시 반쪽전이 아들이 있었네요. 몰랐네. 이런 거는 특정이죠. 이거 같은 간에 뭐 반쪽정은이야. 예, 그 여러 여자 만나는 거니까 뭐 그걸 여러분들 예, 많이 떡치길 바라고. 많이 씹고요. 예, 근데 아들이 둘이나 있대요. 예,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예, 딸을 뭐 내세운다 이런 거는 하나의 저 뭐야 지금 대세가 예, 차기에 미국 대통령이 여성이 될 것 같으니까 얘네가 간 보는 거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여성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여성 지도자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란 말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 장교 출신 캡틴 따거만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행기. 이것도 아주 캡틴 따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송이에요. 이브라힘이,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런 거 캡틴 따거, 이것도 인드라가 좋아하는 우리 여행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또 캡틴 따거죠. 휘철리즘 캡틴 따거, 체코제, 박진우 뭐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인드라가. 그리고 이 친구 팔레스타인이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팔레스타인 그 어떤 정치 세력 같은 거 좀 인드라가 좀 알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조차도 이 사회주의 페럼 때문인지 공산당을 지금 아랍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겠네요. 이 팔레스타인마저도 이 내공 18의 비판적인 거 보면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중국 애들 좋아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남미도 그렇고요. 과거에는 반미 이래가지고 중국 애들을 좋아했다고요. 근데 지금 지금 밑바닥 흐름이 남미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지금 다 중국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미국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완전 분위기가 잡혔어. 이게 아주 인드라 신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 중국 비밀경찰 역시 국토전략이 또 이런 것들은 왜 또 하필 한강이냐, 한강 의문사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은 해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도 뭐 옛날에 그 종이 TV에서 이런 거 좀 한번 밀었는데 저는 긴가민가하면서 저는 그렇게 큰 신뢰를 주지 못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한강에 요즘 많이 죽는다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이런 얘기도 한번 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음모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직까지 그 한강 의문사 음모론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까지는 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일부 의혹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부길. 예, 이게 이제 그 이미 작년에 이미 자신이 얘기했다 이거 강조하는 거죠. 수행비서 K씨가 이제 미인계를 썼다. 이건 뭐 미인계는 반쪽, 예, 저 북한도 반쪽일성 반쪽정일, 예, 이런 애들도 다 쓰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북한 한번 다녀왔다, 그럼 그런 애들이 다 약점 잡힌다 하잖아요. 예, 약점 잡히는 거죠. 호텔에다가 밤내에 슬쩍 미인을 들여보내면 차 타고 자면 그 다음날부터 코가 깨가지고 그런 애들 많을 거라고 지금. 예,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 그러니까 니들아가 볼 때 어느 정도 친북 발언도 수준이 있어요. 친북 발언도. 예, 설사 같은 친북이라도 니들아가 볼 때 저 정도까지는 니들아가 말할 수 있지 하고 있는 선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도가 넘는 친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종북이거든요. 니들은 친북과 종북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친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렇게 뭔가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그냥 그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종북이에요. 종북. 이것들은 굉장히 코가 끼인 수가 있다 그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예, 뭔가 그 친중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인들아 감해하고, 그런 것들은 예, 그런 거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어떤 건 지나치게 중국을 추종하는,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수상하다고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철수시키고 그 자리를 예, 주한 중군을 데려오자 이런 주장하면 얘는 이거 미친놈이 아니야, 이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를 주한 중국군을 서울에 와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여러분들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애는 코가 끼인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주한 중국군을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인천 제물포 쭉 보시고, 역시 대한여지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인천 하면 또, 예? 하나글로버, 인들아 강조하는 일본의 근대화는 누구 때문이죠? 예, 토마스 글로버가 역할을 많이 했죠. 뭐 어떤 간에 프리메이슨 논란이 있는데 저는 프리메이슨으로 보고 있고요. 설사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프리메이슨이 아니더라도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를 후원한 사람들이 다 당대 영국 프리메이슨입니다.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라는 개인이 설사 프리메이슨이 아니더라도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소속한 단체의 상회, 나중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유학 갔던 때 편의를 봐줬다고 인들어가다가 블로그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 프리메이슨 라인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 박진우, 이 박진우 대단해. 이렇게 연예인급이야. 일본 중학생들이 와서 잘생겼다고, 한국인이 일본 여성 입장에서 한국인 주로 이제 그 연예인들, 한국 연예인을 보고 사는 얘기지만,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드라가 일본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잘생긴 애들 굉장히, 여자든 남자든 일본 애들은요 인상이 뚜렷하다 보니까 잘생기는 애들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일본 친구들하고 좀 다른 매력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키가 크고 대체로 상대적으로 피부가 하얗고 깔끔해요. 반면에 일본 애들 피부는 굉장히 거칠어요. 은드라가 보기에는 잘생긴 애들도 가만히 보면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근데 한국 애들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남자들이 화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한국 애들이 훨씬 더 피부가 하얗고 깨끗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홍콩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굉장히 용모가 유사한 면도 저는 많이 느껴요. 동남아 애들하고는 또 다른데 홍콩 애들하고는 이 중국 남부 애들하고 일본 친구들하고는 얼굴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외관이 좀 비슷해요. 말아가지고 얘는 중국 홍콩어 쓰니 홍콩말 하니까 얘는 홍콩 애구나, 얘는 일본 애지. 근데 말하지 않고 딱 둘이 갖다 놓으면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네. 일본 여자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 여자애들이 훨씬 더 친절해요. 그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봐서 아는데, 미국 여자나 유럽 여자나 일본 여자들은요 대부분 다 친절해요. 남자가 얘기하면. 한국 여성이 좀 너무 지나치게 콧방귀를 픽 끼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저는 진짜 김치녀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유럽 배낭여행이나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가면 여자들이 잘 받아주거든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그걸 잘 안 받아줘. 한국 여자들 보고서 한국 남자들이 세상 여자들은 다 이렇게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배낭여행 다녀보면 눈이 확 시야가 트인다 이거죠. 이게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중국 여자들도 좀 한국 여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여자와 중국 여자들이 좀 뭐랄까, 뭘 믿고 저렇게 나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면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이것들이 저는 여성 차별, 한남, 한여 이런 그런 것들은 저도 동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요. VOA 제가 외교화법이 두루뭉실해서 재미없다고 했더니 존정신행과 질문이 직구가 되었군요. 자, 1부 몇 가지 하고요. 12시 11분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